관광지로서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새로운 어메니티 창출, 이를 통해서 순천을 생태수도로 발전시키고 순천만을 순천시의 브랜드로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순천만 보존 관련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게 알기 쉽게 좀 한글로 다시 했습니다. 도심공간과 절대보존공간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거는 순천만에서 내년에 이루어질 순천만 정원 국제정원 박람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내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의아해 하실 거는 여수 세계 박람회 그러지 여수 뭐 오동도 세계 박람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순천은 순천만 세계 정원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꼭 이렇게 그 세계 박람회에 아주 좁은 지역을 넣는 데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정원 박람회가 단순히 정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세계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천만의 절대 보존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쪽에 있는 완충지역과 도심의 개발 압력을 피하고자 하는 전이지역에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순천만에 가닥에 몰려는 탐방객을 분산시키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시 개발 압력을 분산시켜서 향후 순천만은 두고두고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목표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 지역이 도심과 이 전이구역 그리고 완충지역들입니다. 요 아래쪽에가 순천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이 지역에서 5.2km의 대대포구가 있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국제습지센터 산림청 사업의 수목원, 그 다음에 저류지 공원을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순천만은 안정적으로 이 도시개발의 압력 또는 하천오염의 압력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홍보성 자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만, 자, 순천만이 갖는 몇 가지 그 어메니티를 아까 생물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네 장의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자칫 손상되어서 파괴되어서 지금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순천만과 갈대밭이 지금은 순천시의 효자 종목, 효자로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활한 갈대밭의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에 동천 하도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파괴됐었죠. 잘 아시는 순천만의 S자연 수로입니다. 순천만을 방문하는 분들이 용산에 올라서 꼭 보는 모습입니다만 쉽게 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때를 맞춰야만 이 아름다운 S라인이 드러납니다. 우아한 흑두루미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권장하는 것은 흑두루미는 오후 2시쯤 와서 낮에 보시지 말고 그 전날 순천만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겨울의 아침에 6시에서 7 사이에 흑두루미 비상을 보면은 밤새 내렸던 서리가 갈대밭에서 안개로 변하면서 소위 순천만의 무진과 그리고 갈대의 비상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오리때의 모습들입니다. 역시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자연환경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20세기 들어서 인식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보존이 충분히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순천만의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한다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연안 습지와 그리고 섬이 개발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이용과 발전의 틀을 가지고서 발전한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각광받는 생태 자연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질문과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제가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이면식 교수님의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 임현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해양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갯벌 보존의 역사에서부터 가치 상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미래 전략 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무한갯벌 보존의 역사 및 가치 상징성입니다. 사실 무한갯벌은 우리나라 제1호 갯벌 습지 보존 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2001년에 습지 보존 1호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 남사라 습지로 등록되고 또 갯벌 도립공원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한갯벌의 면적은 148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여기에 우리 잘 아는 낙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변으로 또 황토밭에는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농산물이 또 풍부한 그런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7만 6천 명 정도 되는 전남 도청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중형 도시가 되겠고 그 주변에는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무안국제공항이 있고 또 연꽃으로 유명한 해산 백년지를 포함한 다수의 생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무안갯벌에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갯벌센터에 앞에 가보면 농개밭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농개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둥글레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기 어렵지만 좀 독특한 종류로 여러 가지 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생태 보고입니다. 또 무안갯벌 주변에는 우리 생활하고 그동안 좀 연관이 되어 있었던 다양한 볼거리들도 있고 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런 제사하는 장소인 동산나무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무안하면 우리나라 양파 재배의 주 산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황토밭이 잘 펼쳐져 있고 여기에 이제 양파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갯벌을 좀 더 가까이서 우리가 좀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갯벌 탐방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주변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해안선하고 갯벌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갯벌에 가보면 이 작은 사주라든지 이 소금의 염습지 그리고 이런 갯벌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이 갯벌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하는 그런 독특한 곳입니다. 이 무안갯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남해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역의 이 한평만이라고 하는 곳에 이 무안 측에 발달해 있는 갯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음 사진을 딱 넘겨보면 이 해안선이 이 갯벌이고요. 해안선이 굉장히 자연성을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연안이 많이 매립되고 이 뚝을 쌓고 했었는데 우리 여기는 굉장히 자연적인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반대쪽을 보면 거의 일직선으로 좀 되는 이런 것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한평만인데 한해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1.8km 정도 되는데요. 그 주변에는 그 수심이 한 20m 정도 조금 더 되는 그런 곳이지만 그 안쪽으로는 되게 수심이 20m 이하 되는 그런 뭐 얕은 그런 바다를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갯벌은 대부분이 그 점토, 그 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수로 쪽으로는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그런 엽질 모래 퇴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퇴적상들은 1년 내내 항상 같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여름과 겨울이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지역의 생물 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한갯벌에 대한 그 생물상 조사는 그동안 1999년 전에는 없었고 있어도 이제 국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갯벌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갯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되면서 1999년에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저소동물이라고 하는 이 저소동물이 조사됐는데 1999년에 1차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한 10년 뒤에 2차 조사를 통해서 209종의 대형 저소동물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 3차 조사를 통해서 이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이었는데 이때 새로운 20종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종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229종을 공식적으로 저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환경부 멸종 위기종인 그 대추 비고등도 발견됨으로써 그 주변 염습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올해도 계속됩니다만 지속적인 그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기록종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지역대학하고 그 지역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이런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생물들은 시료들은 잘 보존해서 저들이 그 센터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염생식물은 그 45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무한갯벌 주변에 염습지가 아주 대규모로 발달된 곳은 아닙니다. 이 순천만에 비하면 아주 초락이 짝이 없지만 이 다양한 염생식물들의 소규모 군락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한갯벌의 생태적인 다양성, 종 다양성이라든지 생산성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염습지 식생이라고 하는 염습지 군락이라고 하는 것은 염습지 생태계는 우리 해양 생태계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한양의 유기물들이 생태계로 유입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종이 출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물새는 그동안 조사가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는 물새가 없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시민 모니터링사고 지속적으로 지금 물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종 다양성을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안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낙지입니다. 그래서 이 낙지가 이제 많다는 것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낙지는 7개를 먹이로 합니다. 낙지가 많다는 것은 7개가 많다는 얘기고 먹인 7개가 많고 7개가 많다는 얘기는 7개 먹이가 또 역시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낙지라는 그런 지표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 생태계, 갯벌 생태계가 대단히 풍요로운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 600여 톤의 600여 톤이 이제 매년 생산이 되고 지금 200억 원인데 지금 외국인들 때문에 제가 800만 불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지금 사실 낙지가 늘 이 7개를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7개가 낙지 다리를 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아마 끝나고 나면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한갯벌이 이렇게 그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보존이 되는 데는 그동안 하나의 역사적인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7년에 람사리 협약을 가입을 계기로 해서 갯벌 보존운동이 활성화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 영산강 4단계 관측사업이 취소가 되고 보존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이때 특히 이제 지역 주민하고 NGO의 반대로 이 대규모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측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바로 한평만 입구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8km만 막으면 그 안쪽이 다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습지 보존법이 제정되고 갯벌 보존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고 2001년에 습지 보존 1호로 지정되고 2002년에는 보존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그런 거점 기관으로서 무한 생태갯벌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람사르 사이트로 등록이 되고 갯벌 도립공은 1호로 지정되는 이런 어떤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상징적입니다. 어떤 그 지역 주민과 지역 주민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그런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 무한갯벌 보존관리 기본 방침입니다. 핵심 개념으로서는 생태계 보존 및 복원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한갯벌의 사회와 문화, 환경 친화적 체계 확립 등이고, 그다음 지역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발전 모델 적용, 생태 공간의 창출, 환경 가치 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 개념으로 해서 주요 추진 방향으로 보면 우선 보존 지역에 대한 보존 지역을 등급별로 구획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제도도 개선하고 관련 조직들을 관리 조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토착 지식을 활용하고 주민을 생태공간 호스트를 육성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갯벌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무한갯벌 관리의 갯벌 관리의 전체 조건이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되고 행동의 변화가 되고 결국 그것이 정부 정책의 변화까지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하는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이제 갯벌 보존하고 지역 발전이 어떻게 같이 공동을 계속 할 것이냐, 소위 윈윈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 계속적인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안 주변에는 저희 목포대학교 같이 국립대학도 있고,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부서인 국토해양부라든지 환경부가 있고, 그 다음 지역 공동체인 주민과 5,000개, 지역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단 무한갯벌의 보존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증진 사례입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종 다양성이 이제 훼손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종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물 다양성 증진과 자연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갯벌 생태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한 갯벌 생태자원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을 홈페이지도 게시하고 기타 불법 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종 다양성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무한 갯벌을 좀 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 우리가 여러 어떤 수요자라든지 수요별 그리고 연령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인식 증진을 통한 종 다양성 보호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세 내용들을 보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태 체험 학습 공간을 연출하고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종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인식 증진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지역 소득을 이 갯벌 보존과 지역 소득이 서로 연계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소득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갯벌 보존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갯벌 생태 여행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무안에 오시면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이제 무한갯벌을 또 이 브랜드화 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만큼 앞으로 계속 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와덴의 갯벌 교육 협력 워크숍도 개최하고 YSLME 사업도 이제 추진하고 자 올해는 갯벌 문화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내년 봄에 또 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스 구축 사업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 갯벌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 관광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한갯벌을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갯벌 보존 및 이용을 위한 거점인 센터의 그 발전 방향과 기능을 우리가 좀 더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센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4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 갯벌 보존과 지역 발전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센터를 또 지역 간 연계의 거점으로 어떤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지로서 우리는 좀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갯벌이 우리나라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1호 갯벌이 1호 보존 지역이 무한 갯벌인데, 결국 여기서 결정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습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끌고 나가고자 합니다.